지역진단 그때 그 지역 천안 서북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방송을 통해서 천안 서북구에서 주목할 단지를 알아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2020년 8월 천안 서북구는 어떻게 바라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천안 서북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8월 당시에 이렇게 천안을 둘러보면서 천안 서북구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백석동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습니다. 백석동은 사실 여기가 삼산단, 천안의 삼산단이고요. 삼산단은 천안에서 가장 많은 직장 수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배후 지역으로 백석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천안이 이미 상승세가 발생을 했고 그 상승세가 신불 땅 또는 성성 기준으로 먼저 치고 나갔다면 지역 간의 차이에 따른 갭매우기가 그 다음 입지가 좋은 곳, 그 다음 물건 가치가 높은 곳으로 먼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불 땅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면서 오히려 투자 또는 실거주를 백석동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백석동은 갈색으로 표시된 백석 아이파크 2차, 3차 그리고 백석 더샵이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들 기준으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오히려 2010년도, 2009년도에 만들어진 백석 리슈빌 아이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상권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학군을 같이 공유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샵 아이파크 지역들보다는 구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불 땅에서 먼저 매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백석으로 그 온기가 전해지는데 가장 먼저 아이파크 2차, 3차 더샵으로 당연히 신축이니까 먼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아이파크와 리슈빌, 프로지오 쪽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브라운스톤이나 벽산 블루문 같은 경우에는 이들 지역과 약간의 단절이 있어요. 백석동 안에서. 그래서 이 두 아파트는 마치 이 삼산단의 기숙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인근에 상권이나 학군 등이 없어가지고 백석동 안에서도 입지적인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이 아니라 또는 상승의 끝단이 아니라 상승의 초기였기 때문에 백석동 안에서도 물건 가치가 높은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백석동의 아파트 가격을 쭉 나누어 보면 이제 이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벽산 블루밍 또 브라운스톤 같이 좀 전에 기숙사라고 생각했던 입지가 떨어지고 연식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당연히 평당가가 낮고요. 대신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파크보다 연식이 더욱 좋고 입지가 좋은 더샵이나 더샵 2차, 아이파크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당연히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천안 서북구도 마음에 들고 또 백석동이라는 곳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7천만원 정도 나네요. 그죠? 백석 프로지오는. 그리고 더샵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이들 지역에서 이제 1억이 넘는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억이 넘는 더샵 아이파크 2차, 3차에 들어갈 것이냐, 7, 8천 정도에 있는 그거보다 조금 연식이 더 된 물건에 들어갈 것이냐 또는 갭이 작은 단지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인이 취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백석동이 또는 천안 서북구가 이 당시 매가 상승의 초기였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초기는 분명히 매가가 높은 물건, 즉 입지 가치와 물건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수요가 몰린다 하는 부분을 집중을 한다면 갭이 작아서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매가가 조금 높고 입지 가치와 물건 가치가 좋은 지역에 집중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7, 8천만원 1억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들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2020년 8월달 기준으로 천안 서북구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했냐면, 하나는 과거의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공급이 줄어들고 기업 유치에 의한 실수요가 증가했으며 미분양이 줄어들고 임대가를 회복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최근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매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최근에는 실수요에 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인근의 규제 지역에 의한 풍선 효과까지 겹치면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ABCD라고 나누잖아요. 상승 초입인 A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중심의 신불 땅과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성지구 중심으로 매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삼산단 인근의 직주 근접과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백석동에도 점차 전세가 소진되고, 자, 매가가 상승하는 초입에 전세가 소진되고 매가의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실수요와 또 투자 수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지역으로 유망하고 향후에 지금 7, 8천 그리고 1억, 7, 8천, 1억의 갭은 있으나
매수 이후에 전세가가 올라주면서 실투금을 줄일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추후에 매가나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의 공급이 1, 2년 내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2년 보유 이후에 또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기업 유치와 교통 편의의 확충, 성성지구의 개발에 따른 매가 추가 상승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백석동은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 시점으로 봤을 때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아산 아파트 값이 급등하다. 천안이 아니에요. 아산 아파트 값이 급등하다. 천안도 들썩거리고 있다. 5개월 전인데 그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죠? 3개월 전에 천안이 결국은 조정지역이 됐습니다. 천안이 매가가 상승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규제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천안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20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투자의 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인근에 있는 아산으로의 상승폭이 이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신도심에 있는 아파트들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에 의한 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천안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아산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천안이 규제가 되고 나서 천안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천안이 아니라 오히려 아산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당 지역은 꾸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역시도 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매수 신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0년 8월이면 요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간 지수 평균이 이제 막 0점을 지나고 있는 상승의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승의 힘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만연한 A 구간 또는 B 구간 초입까지도 들어가고 있죠. 이 천안보다 천안 서북구는 더욱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0년 8월이 요 정도 선이었는데요. 요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는 분명히 다르죠. 매수하고 난 이후에 매매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세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확 세지고 있던 천안 서북구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이 시점은 결국 규제지역이 발표된 시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규제지역이 발표되고 나서 그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 이후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0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서북구의 매가 상승 동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동력이 커집니다. 매가가 점점 더 올라가겠죠. 매가가 올라가다 보니 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다시 커지고 실투금이 늘어납니다. 실투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률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하늘을 뚫으면서 올라갈 정도의 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 저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승 초입에서 이 천안 서북구가 왜 상승 초입으로 유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매가의 힘이, 매가의 상승 동력이 어떻게 더 커질 것인가. 그 근거사항이 직장, 수요, 학군, 그리고 매가의 움직임, 입지가치, 물건가치를 따지면서 내 실투금이 맞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을 때 비로소 분명히 타이밍이 주어졌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천안은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이 되고 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출에 규제가 있고 세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입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도 하지요. 분명히 5개월 전에 천안 서북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진입을 하셨다면 대출에 영향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2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 2023년 정도가 될 건데, 2022년 말 또는 2023년이 될 건데, 그때는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이라 지금처럼 이 심리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때 매도했을 때 양도세도 나오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던 거죠. 지금 서북구가 좋아서 서북구를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타이밍을 파악을 하고 그때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좋았던 것인가를 이해를 한 이후에 과연 지금은 아니지만 남들이 다 좋다, 누군가가 다 올라간다 라고 판단하는 지역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서북구처럼 과거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 그래서 상승 초기에 있는 시점에 신축 아파트 또는 약간 떨어지는 준신축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천안 서북구 말고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년 8월 이후에 천안 서북구 대표 아파트 불당, 성성, 그리고 백석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라고 보면 당연히
상승을 했지요.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자가 유입되고 풍선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석동을 보면서 백석 아이파크 2차를 2020년 8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잔금을 한 3개월 정도 이후로 만약에 쳤다고 쳤을 때 이 사이에 전세가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의 초입에 있었죠. 전세가의 상승이 없다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상승하는 초입에서 딱 매수를 했다면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전세가는 붙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실투금은 줄어든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세팅이 됐다면 그 이후에 차분하게 매가의 상승을 살펴봐도 좋은 지역이었지 않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이미 이 결론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매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많이 상승을 해서 서로 붙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근데 이때는 경쟁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고, 또 거품이라는 것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규제라는 것도 같이 생겼다는 거죠. 이 좋은 지역,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지역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좋은 지역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찾아서 선점을 할 때 비로소 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실투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지역의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런 지역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지역에 이런 요소들이 찼을 때 상승을 했었어 라고 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향후로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2차 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백석 아이파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매가의 상승이 백석 아이파크 2차보다 백석 아이파크에서 더 크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8월 당시에 이미 백석 아이파크 2차까지는 상승세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 2015년, 2016년, 2017년에 있는 아파트가 백석동의 신축 아파트이자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1억 2천을 넣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7, 8천을 넣을 각오를 하고 아이파크를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왔고 향후에 매가 상승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백석 아이파크 2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구축인 백석 아이파크에 집중을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 실투금도 작고 향후의 상승 여력이 신축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을 했을 테니까요. 고객론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수치가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만약 백석 아이파크 1차 2009년식 그 당시 갭이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되는 이 아파트를 2020년 8월달에 샀다면 그 이후에 현재까지 5천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7, 8천만원의 갭이 들어갔다면 수익률이 아직까지 100%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의 이야기입니다. 허나 전세가가 올라서 갭이 5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이미 갭 투자 100% 수익률을 5개월 만에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매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또는 순고르기가 일어나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물건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면서 차후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